요즘에 그 봉사활동을 해외 봉사활동을 너무 하고 싶어요. 해외 봉사활동도 봉사활동이지만 해외 봉사활동도 여행도 갈 수 있고 네.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혹시 봉사활동 다들도 하셨나요? 저는 네.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싫은데요 먼저. 아이가 이제 제가 먼저. 내가 할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별로 이제 따로 뭐 공식적으로 가거나 이런 건 별로 없고요. 그냥 이제 간간히 뭐 바자회를 열 때 하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또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거든요. 헌혈을 하면 또 영화권을 관람권을 주잖아요. 네. 저는 또 혼자니까 혼자 쓸 일이 없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저한테 나눠주세요. 저 영화를 진짜 자주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도 봉사활동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고 네. 여기 앞에 있는 현웅 형이랑 같이 헌혈은 정기적으로 가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헌혈을 했는데 그거는 아직 건강해서 계속 하고 있고 뭐 그거 말고는 올 1월 달에 베트남으로 해외 네. 봉사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학교에서 이렇게 모집을 부러웠죠. 학교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집해서 해서 네. 면접 보고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으로 10박 11일 정도 봉사활동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저는 저번 학기에 한 학기 동안 다운복지관에 가서 진짜로? 네, 다운 친구들이 운동하는 거 같이 해주는 우와. 봉사활동 했었어요. 우와. 가면서 느낀 건데 그분들도 진짜 다들 성격이 되게 다르셔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저분도 저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서도 되게 뭔가 끝나고 되게 뿌듯하고 정도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한 학기 동안. 그 봉사활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맞아요. 네. 대학생들이 한다는 대활동은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동아리를 제일 많이 하죠. 동아리 여러 가지. 근데 동아리 되게 많잖아요. 저희 동아리 박람회 때 보니까 일단 중앙 동아리가 학교 내에서 인정해준 동아리거든요. 중앙 동아리만 해도 막 30-40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 중앙 동아리가 안 된 그냥 동아리 되게 많기 때문에 진짜 많아서 동아리를 하고 싶은 건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가장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제 세 가지 대회 활동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LG 글로벌 챌린저, 다른 하나가 이제 아모레 마케팅 공모전, 그리고 마지막 하나 KTNG에서 하는 상상 마케팅 스쿨이라고 있어요. 맞아. 그 세 가지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들어요. 맞아. 네. 그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약간 자기가 알아보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인터뷰할 대상을 찾아가지고 컨펌까지 받아야 돼요. 이분과 이제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제 해외 대학에 있는 어느 교수님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 다 짜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되고. 진짜 힘들겠다. 그리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좋아야 될 뿐만이 아니고 PT 자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뭐 이제 애니메이팅, PPT에 이제 애니메이팅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뭐 직접 이제 시연하는 그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발표할 때도 되게 깔끔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상상 마케팅 스쿨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냥 모아가지고 딱 끝내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또 나눠요. 어디권에 이제 하고 어디권에 경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그 학기를 좀 버려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 네, 그럴 정도로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공모전이 좀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고 좀 취업을 위해서 일까요?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모전 한번 들어놓으면은 약간 보증 수표 같은 맞아. 네. 이런 데서 들어갔다도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제 수상을 했다, 우수상 같은 거 수상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더할 나위 없는 증거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전 세 개 다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중국은 어떤 거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 교내에서 여러 가지 경연 시합 같은 거를 여는데, 뭐 예를 들면 웅변 대회, 그러면 노래 자랑 대회, 아니면은 교내 기네스 대회 막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좀 즐기는 그런 대회 같은 게 열리고요. 그리고 동아리도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딱히 그렇게 많이 해볼 만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네. 바카스 국토대장정에 참여한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상마스나 뭐 LG 드림 챌린저 같이 이렇게 스펙으로도 도움이 되는
대외 활동이 있는 반면에 뭐 바카스 국토대장정이나 자전거 여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바로 어제 드림트립이라는 회사에서 주최한 자전거 여행이 있는데 네. 그 자전거 여행은 이제 베트남으로 12월 달에 베트남으로 가서 17박 19일 동안 자전거로 베트남을 여행하는 거 있어요. 구직을 여행인가요? 네, 그 친구가 되게 교내 자전거 동아리도 들어가 있고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자기가 정말 좋아서 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을 즐기는 친구도 꽤 많이 있어요. 아 맞아요. 자전거를 좋아하면 그거를 저는 굳이 그런 거를 저는 대외 활동을 일단 하면 네. 어떻게든 스펙으로 포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장? 네. 말만 잘하면. 말만 잘하면.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사진 동아리를 했어요. 이거는 되게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뭐 포장을 하자면 뭐 거기에서 뭐 사진을 찍으면서 뭐 여러 가지 포샵 기술들에 대해서 뭐 익히고 그리고 뭐 영상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화 보는 동아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시야를 넓혔다 뭐 이렇게 좀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창의력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자기가 포장만 잘하면 뭐든 스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외 활동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보다는 약간 스펙보다는 자신의 성향을 알아가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교육 구조상 고등학교 이전에는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없단 말이죠. 네. 예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방학 때조차 우리는 놀지 못하고 그냥 방학 때도 공부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고등학교 이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안쓰러웠다. 대학교 이후가 됐을 때 대외 활동을 하면은 대외 활동을 통해서라도 뭔가 스펙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대학생들이면 이제 약간 자유가 좀 주어지잖아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 고등학생에 비해서 자기가 뭘 하든지 책임만 지면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한 가지 공부라는 한 가지 선택뿐만이 아니고 되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냥 정말 자기가 해본 게 아닌 정말 다른 분야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네. 뭐 이제 어쩌면 그게 다른 뭐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취업에 도움 되니까 그게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도 좀 기업에서 선호하는 이제 대외 활동 같은 게 있잖아요. 한국에도 있을 거고 중국에서는 조금 학생회를 일단 제일 먼저 선호하고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참여함에 있어서 내가 부원 말고 임원급으로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걸 또 선호하는 게 네가 뭐 뭔가를 맡아서 했다는 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호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것들을 기업에서는 좋은 대외 활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딱 생각을 했을 때 문과와 이과는 좀 다른 것 확연히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네. 표정. 문과 쪽은 어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모전 많이 참가하고 뭐. 그렇죠. 그 문과분들이 가장 제일 많이 좋아하는 대외 활동은 이제 서류 면제 해주는 대외 활동이 있어요. 맞아. 네, 왜냐면 이제 서류조차 뚫는 경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서류만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에 준비가 좀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SK 같은 경우도 서류 면제해주는 대외 활동도 있고 와. 여러 가지 대기업도 그렇고 다른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서류 면제해주는 그런 대외 활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과에서는 네. 좀 과마다 다르겠지만 이과에서는 보니까 주변 친구들 보니까 교수님 프로젝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스펙 한 줄. 스펙도 한 줄 쓸 수 있고. 네. 네. 저는 활동? 대외 활동을 한국에 와서 처음 해봤어요. 왜 KCN이라고 말씀하신 거. 말씀하신다시피 중국의 어떤 조연족이 한 100명 정도 한국으로 와서 투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 있는 조연족이 한 명에서 한 10명 정도 데리고 한국을 명동도 가고 동대문도 가고 이렇게 이태원도 가고 이렇게 한 바퀴
경비 지원해 주나요? 100% 지원해. 이야, 오. 좋다. 기억에 남는 대외 활동은 예전에 노원구에서 뽑았던 대학생 문화유산 해설사가 있어요. 네. 문화유산 해설사라 해가지고 노원구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태릉이 있어요. 네. 태강릉이 있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태강릉이 있는데 그런데 가서 이제 주역 주민들한테 또는 이제 노원구에 있는 중학생 친구들한테 문화재를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해설사로 2년간 활동한 경험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되게 의미 있는 걸 했었네요.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가이드처럼 이제 문화유산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게 또 외워야 돼요. 이렇게. 공부 많이 해가야 되죠. 공부 엄청 해야죠. 그거 학교 교내 동아리 중에 고고심이라고. 고고심? 네. 고고심. 고려대 고양이 쉼터라는. 고고심. 네, 어디 고고심. 찍고 있어요 우리 학교. 맞아요. 그 동아리 하고 있는데 나 어쩌다가 회장단이 되어가지고 진짜로. 이제 좀 같이 이렇게 다른 막 여러 가지를 같이 좀 관리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저희 교내 동아리 홍보해서 이제 뭐 기부금을 받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기간에 굿즈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진짜 정신없이 하다가 근데 최근에 든 생각인데 이것도 되게 내가 어떻게 보면 스펙으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생명 쪽이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위한 이제 이런 동아리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이해 좀 더 풀어낼 수 있겠다. 네, 그렇게 괜찮네요. 좀 풀어내면은 스펙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처음에는 진짜 고양이 그냥 좋아서 좋아서. 챙겨주고 싶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었어요. 동아리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연극 동아리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극 동아리가 제가 뭐 이제 연극을 하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새내기 배움부터 들어가면 이제 선배들이랑 술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선배가 이제 술을 이렇게 따라주면서 이거 마시면 연극 동아리 들어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셔야 되나?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된 게 연극 동아리예요. 네, 근데 이제 가서 뭐 연극 안 해도 돼. 뭐 가서 이제 뭐 술 먹으려고 모인 거야 했는데 연극을 시키더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작년까지 제가 그걸 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연극 동아리를 하면 연기를 잘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연기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득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연극을 배우면서 약간 남들 앞에 섰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남들 앞 보는 눈이 많을 때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간 것 같아요. 약간 자신 있게 얘기하는 방법이나 네,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신경을 쓸 수 있게 됐고 네. 그게 이제 정말 신기한 게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지만 네. 이거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게 된 게 생기죠. 네. 좋네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쓸 데가 없다.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다 되게 의미 있는 것들 정말요. 많이 하셨어요.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죠. 네.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하면 우리나라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한강의 기적이라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명한데 네. 이런 우리나라가 볼 때에도 중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룬 경제적인 성과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직 중국과 접목이 안 되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디자인 분야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디자인 했을 때 뭐 의상 디자인은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제품 디자인도 솔직히 좀 잘 모르겠고요. 뭐 패키지 디자인은 또 특별히 못 느껴봤고 건물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도 정말 뭐 유명한 많은 건축물들을 봐왔지만 특별히 뭐 감동적이었다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중국과 디자인이라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중국의 디자인 산업은 조금 뒤처진 건지 궁금한데요.
뭐 요즘 들어서 특히 중국의 패션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중국과 디자인이라는 이 두 단어가 매칭이 조금 애매하다, 어색한 사이인 것 같다라는 맞아요. 느낌은 네,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애매하다,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혹은 그 중국인들도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나요? 전 중국인하고 같이 이제 근무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에 대한 어떤 미적인 기준이 좀 한국인과 되게 많이 다른 것 같다. 제가 게임사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웹페이지를 열심히 디자인을 해서 보내드리면 그쪽에서 뭐 이렇게 반응하더니 완성본을 달라고 해요. 우리는 완성본을 보낸 건데. 그러니까 여백의 미라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 중국 친구들은 빼곡하게 뭔가가 잔뜩 있고 이런 네 맞아요 복잡한 걸 굉장히 선호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 디자인이 예스럽다, 촌스럽다 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중국의 디자인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 디자인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메이드 인 차이나를 연호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디자인 산업인데요. 무섭게 성장 중인 중국의 디자인 산업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런데 줄곧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오던 중국이 이제 디자인에 관심을 쏟게 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키워드 하나, 디자인은 사치야인데요. 이제 래퍼 같았죠? 네. 자, 중국의 디자인이라는 말은 사실 정말 요즘에나 들어봤었지 예전에 중국의 디자인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네. 뭔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기 전 상황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경 씨 90년대 이호태색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뭘 떠올리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역사책에서 봤어요. 네, 조금 더 살아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와닿으실 것 실질적인 경험을 같습니다. 좀 아니죠, 얘기해 저도 주시죠. 들은 얘기이긴 한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는 디자인에 치중할 새가 없었다고 해요. 무조건 튼튼하고, 무조건 저렴하고, 또 무조건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이 좋은 것 여기에 치중했던 게 1차 목표였었던 거죠. 네, 자, 어쨌든 이런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였는지 이와 같은 인식이 중국을 좀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나라 이런 인식을 주게 된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제품 생산은 여기 이렇게 위에 있는데 디자인은 밑에 있다 보니까 더 네.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좀 한 예를 들어보자면 2009년 기준 독일의 전체 GDP에서 산업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0.55%였다고 하는데요. 네. 적은 것 같지만 같은 기간 중국의 GDP에 대입해보면 약 3,721억 위안, 약 63조 4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되는데요. 와우. 네, 이보다 2년 늦은 2011년 중국의 산업 디자인 시장 규모는 독일의 거의 100분의 1에 가까운 46억 위안, 7,800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뭐 201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니까 그 사이에 중국 디자인이 급속도로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산업 디자인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또 중국이 여기에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거 없으면 또 잇몸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디자인 인재들이 없다고 포기할 수 없겠죠. 기업들이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둘. 디자이너 라이라이라이, 디자이너 두 팔 벌려 환영해입니다. 디자인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중국은 부족한 디자인 산업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중국의 대기업들이 높은 연봉으로 이제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을 채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중국의 한 취업 사이트를 봤더니 3년 차에서 5년 차 경력자 기준으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디자이너의 월급은 최저 250만 원에서 시작해서 최고 600만 원까지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뭐 중국인들이 느끼기에도 많은 수준 아닌가요? 그쵸. 이 정도면요. 제가 지금 전향을 해서 직종을 바꿔서 포토샵부터. 포토샵부터 빨리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중국에서도 상당하게 높은 임금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수한 디자인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기업들의 노력도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눈을 해외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 기업들이 해외 우수 디자인 인재들을 기업을 끌어들여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샤오미와 화웨이가 대표적인데요. 샤오미는 프랑스 디자이너 필립 스탁을 초빙해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필립 스탁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샤오미에서 영입을 했다는 거네요. 네. 어쩐지 요즘 날이 갈수록 샤오미가 예뻐지고 있다고 하더니 네. 다 이유가 있었네요. 사실 샤오미는 처음에 뭔가 모방 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다가 가성비가 괜찮은데 하다가 요즘에 예쁜데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네. 네, 필립 스탁을 영입하고 나서 제작된 미믹스 시리즈를 보면요. 여기에는 전면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가 달린 하부를 빼면은 모두 이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그런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일명 괴물폰으로 불리면서 디자인으로 굉장히 찬사를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오미 미믹스 나왔을 때 현지 반응을 기억해 보면 우리 옛날에 애플폰 처음 나왔을 때 막 너 몇 차야? 너 이제 한 달 기다려야 돼? 나 2달 기다려야 돼? 했던 그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반응처럼 아주 뜨거웠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에 질세라 화웨이도 해외 디자인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바로 애플의 디자인 분야 임원이었던 디자이너를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한 건데요. 이 조약돌 같은 둥근 원형의 이 아너매직 스마트폰 시리즈로 세계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화웨이의 위상을 올려놓는데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보미 씨가 말씀해주신 아너매직 스마트폰은 화웨이에서도 가장 완벽도가 높은 디자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뭔가 디자인이 S전자와 L전자를 합쳐진 업그레이드 버전이기도 하고요.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에 예전에는 한 80% 정도는 다 사과 애플을 썼는데 요즘 화웨이로 많이 갈아탔어요. 네. 근데 이유인 즉슨하니 핸드폰 살 때 어떤 거 제일 많이 고려하세요, 여러분은? 솔직히 디자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디자인? 디자인이나 뭐 기능? 기능? 가격. 셀카? 가격이요, 가격. 가격도 가격인데 셀카가요. 또 영업사원 나오셨습니다. 셀카가 정말 깜짝 놀라게 DSLR 화질에 자동 포잡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제 중국 친구가 계속 SNS에 사진 업로드하는데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었더니 나도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너웨이를 꼭 사고 싶더라고요. 제품명이 뭐라고요? 화웨이 이거 아너매직 스마트폰. 그래서 얼마입니까? 얼마라고요? 얼마 안 할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눈빛이 반짝거리셨을 것 같은데 화웨이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좀 프리미엄 이미지라는 걸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갔는데 자, 모토로라 또 노키아 등에서 근무하던 디자이너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는가 하면 또 포르쉐와 합작해서 포르쉐 리미티드 에디션도 선보이는 등 디자인적으로 많은 실험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의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평준화된 것 같다는 판단에서 이제는 디자인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이 뭔가 트렌디하고 미엔즈,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조금 더 트렌디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졌는데 때문에 스마트폰 역시 자기를 나타내는 개성 중의 일환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조금 더 치중해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중국의 디자인 산업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제품으로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조금 살펴봤는데 또 중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제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DJI 하면 이게 따장 그룹이 맞나요? 맞아요. 네, 따장 그룹의 드론이 또 디자인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고 싶은 드론을 꼽으라고 하면 DJI의 드론을 꼽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것이 바로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요. 초창기 DJI 드론은 이 뼈대만 항상한 장난감 헬기 수준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세계 드론 이용자들의 탄성을 절로 자아내는 아주 매끈하고 멋진 디자인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초창기 드론은 군사용 헬리콥터 같았다고 하네요. 맞아요. 이게 드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계에 관심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조작도 조금 복잡해 보이고 막 기계가 좀 복잡해서 다가가기 어려울 텐데 네. DJI의 디자인을 보면은 좀 동글동글하니 좀 귀엽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실제 사용법도 뭐 정말로는 복잡할지라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의 유명 대기업들이 디자인에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에 맞게 준비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 인재 영입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을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이 멘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또 유능하지 않았던 디자이너들도 유능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이 중국에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셋! 셴젠으로 모이세요!
사치아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디자인과 담을 쌓고 지냈던 중국의 기업들의 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디자인 우선을 외치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기업들이 셴전시에 오밀조밀하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에 하나인 2017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한 스마트 멀티탭 제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바로 션전시에 위치한 디자인 회사에서 제작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대회에서 이 선전 소재의 중국 기업이 대상을 비롯해서 각종 디자인상 142개를 휩쓸었다고 하는데요. 와. 2016년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선전시가 디자인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선전시 정부의 노력을 또 엿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용산 전자상가인 제조기지 선전을 또 디자인 허브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 셴전을 떠올렸을 때는 굉장히 삭막한 뭔가 맞아요. 공장 단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는 예술인의 거리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중국 기업들의 디자인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해봤지만 중국은 디자인과 거리가 멀다라는 선입견이 일단은 사실 팩트인 걸로 결론이 났지만 결론은 좀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아직까지 중국이 디자인 강국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중국도 예전의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만큼 제조업의 강국인 이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디자인까지 장착을 한다면 또 다른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주신 경제 전문가 두 분의 깔끔한 마무리까지 잘 깔끔하네요. 들어봤고요. 네, 중국 디자인 산업의 발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 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